네, 저는 행동의 구조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콩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몸의 철학자예요. 몸. 우리가 참 많이 신체를 배제하잖아요. 오늘 실컷 몸을 느끼고 느끼지 못했던 나의 총체성에 지각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인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감각이라는 걸 오감, 육감을 통해서 감각, 이 센세이션의 자극을 받아요. 이 센세이션의 자극을 많이 받으면 인상, 임펄스, 이게 뭔가 찍히는 거죠. 계속 인상이 찍히는 반복이 돼요. 같은 인상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뭔가에 주의 집중이 되죠. 어텐션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향해 이제 지각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왔을 때 뭔가 자극되고 사과 그림에 지각됐어. 어떤 분은 야, 책이 있다. 책이라는 것에 이제 지각. 이 지각이 반복되면 개념. 아, 책을 통해 정신이라는 것을 만나는 곳이구나. 아, 그림과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만나는 곳이구나. 자, 게슈탈트 우리 이론 아시죠? 게슈탈트는 전경이 되는 것과 배경이 되는 것, 배경과 전경, 그 전체성을 통해서 총체적인 지각을 하는 그 이론을 게슈탈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꽂혀 있고 무엇을 배경으로 두었는지, 어떤 때는 배경과 그 전경을 같이 공유하면서 전체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얼굴이라는 부분에만 꽂히게 되면 전체를 같이 봐야지 컵도 보이고 사람이라는 형태의 라인이 이제 보이게 되죠. 이런 것이 게슈탈트 이론인데, 게슈탈트 이론이라말로 퐁티가 봤을 때는 실제론의 모순을 넘어서고자 하는 전체 통합적인 것이다. 근데 파블로프 반사학 같은 경우는 행동이라는 거, 선택이라는 거, 신체를 너무 반응이 있고 자극이 있고 반응이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물로 취급한다. 뭔가가 집약되어서 담아서 그것이 태도가 되는 것이 이제 행동인데 그 행동을 사물로 취급한다. 우리는 변수를 규정하고자 했을 때 자극 안에 그 자극을 포함하면서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물 자체,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에 작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의미가 부여되는 것. 내가 의미가 부여되어서 종단이 지각이 되는 것. 이 의미 부여가 나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단은 자신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의 의미작용, 그것은 의미작용과 행위, 지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지각되어 있느냐, 무엇에 의미작용이 되어 있느냐가 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질서, 의미작용은 물질의 세상, 생명의 세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세상에서 어떠한 질서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퐁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이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의미작용하는가, 그로 인해서 지각하는가라는 걸 이제 질문 던졌고, 물리적 질서와 생명적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질서가 상관관계에 의해서 물리적 질서가 형성되고 새로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생명적 질서가 이제 의미작용을 하고, 애매함이라는 그 철학적 애매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면서 인간의 질서가 계속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물리적 질서래요. 영상을 질서가 뭘까요? 이런 걸 자꾸 포착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네, 물리적 질서에서 물질들은요 상관적인 관계, 너와 나, 물질과 물질이 상관된 것 안에서만 질서를 이루고 있대요. 게슈탈트에선 인간의 형태를 지각하는 그 형식이 5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요.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연속성, 전경과 배경. 자, 조금 급한가 봐요. 뒤에 강의가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자, 근접성과 유사성은 비슷한 것끼리 모여있으면 좀 더 지각이 좀 뭐랄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홈페이지 카테고리 정리한 것과 그 가전제품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부엌용품을 사게끔 하는 계속 연결돼서 유사한 것들로 이 사고를 계속 나랑 상관관계 있는 걸로 유도를 하여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리학의 진리는요, 뭔가가 결합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고 뭔가 예속되어 있고 속해져 있는 것에서의 상관관계를 또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애매하죠. 그 회사 로고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로고를 보면은 그 회사의 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지각적으로 상관관계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그래프들 같은 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물리적인 세상에서 돌아다닌다. 당위적인 법칙에서의 인식 도구가 의식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지각되고 계속 인상을 주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경과 배경 같은 경우는 형상, 배경 그거를 두 가지를 배치하면서 앞에 전경을 좀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두어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뒤에 이제 지도나 아니면 위험물 같은 거 있고 앞에 뭔가 주의 아니면은 구매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건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경이 훨씬 더 부각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나와 내 내면과 직접적인 어떤 상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안에서만 지각하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의 일이다. 그렇다면 생명적인 질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유기체는 경험이라는 것이 쌓여요. 모자이크처럼 옆에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몽타주처럼 위치가 다양해지게 배치가 돼요. 객체 하나하나는 연결성이 없지만 모아두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형태. 이게. 그래서 유형들의 상황들이나 반응들을 조립하면서 내재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유기체들의 질서에서의 의미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기애적인 환자였었어요. 이렇게 과대자비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이런 나의 속성들이 있었어요. 개인의 행동들이 있었는데 유기체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불변수를 통해서 표현되는 일반적인 구조의 존재를 만났어요. 어떻게 도대체 내가 정신분석을 만나고 우리 북클럽을 만나서 어떤 불변수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이고 자기 세상에서 과대자기로 뻥튀기로 살았던 거품 그 자체로 살았던 제가 어떻게 다 이 북클럽을 만났는지 거품이라고는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다가 내가 이 북클럽에서 배운 지식 자기 대상과의 재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기애적일 수밖에 없었던 내 본질을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각각 개별적인 현상이라는 본질이 왜 그 본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아낸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사람들을 과대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연대하고 내가 필요해서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어떤 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총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 원래의 본연의 기질들만 이렇게 살았어. 명명되고 고정됐죠. 근데 유기체는 어떠한 불변수를 통해서 그 본질이란 속성이 이해되고 그로 인해 총체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미잘을 소개해 드릴 건데 말미잘은 고정돼 있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얘도 유기체여가지고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멈춰있는 생물이고 고정돼 있다면 위험에 있어서 절대 움직이지 않은 말미잘이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는 건 거죠. 너무 웃겨요. 분식성 풍뎅이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팔다리가 잘려도 앞으로 전진해요. 계속 운동성을 갖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유기체의 질서라는 거죠. 생명체의. 외부적인 조건의 압력이 가해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임기응변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한 기관의 기능이 재조직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제 퐁티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는 항상성과 뭔가를 보존하려는 법칙이 있어.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어떤 지켜야 되는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행동이라고 해요. 행동은 컴포트먼트. 이 뭐 어렵다고. 발음 좋은 우리 곽 선생님 한번. yes. 남생 컴포트먼트. yes. 컴이라는 거 집약하다. 포트, 우리 커피 포트 알죠? 포트, 담다, 먼트, 상태다 해서 행동이라는 건요, 뭔가가 집약되어서 담아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행동이 그냥 뚝뚝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뚝뚝 나가는 거 안에는 뭔가 집약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학교 안 가? 많죠? No school, 나 학교 안 갑니다. 이 행동화에는 뭐가 집약돼 있을까? 우울해서 집에서 혼자 있는 엄마. 내가 이 엄마를 두고 다른 데 갈 수 없어라는 아이의 그 집약되어 있는 그 감정이 담겨 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는 대로 생겨진다. 원래 생긴 대로 사는 거야. 팔자 못 바꾸는 거야. 이런 고정적인 건 유기체의 질서에서는 좀 어긋난다는 거죠. 살아보니 살게 되어지다 보니 생겨난다. 저를 못 알아보세요. 얼굴이 학적으로 변했다고. 옛날에 동물성은 어디 갔고 네 안에 공부가 있다. 다 사는 대로 생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의 필사체도 그렇고요. 제 사유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우리 북클럽에서 오랜 동안 제대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된다면 얼굴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내 옆에 이성 달라지고 그러길 바라면서 어쨌든 우리는 부지불식 간의 문제점이 딱 당면하면 반감에 의해서 뭔가 다시 조립하고 그 조립의 시험을 성공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사는 대로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작용의 어떤 핵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동물적인 어떤 본질들, 그것은 뭐냐면 목표를 향해 가고 뭔가 먹이를 포획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유기체에 내재하는 그 무언가가 발견되어서 총체적으로 구조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지금 퐁티의 이걸 보면서 말미잘을 보면서 웃고 있을 줄이야.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이렇게 사는 데 생겨난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인간의 질서는요, 무엇이 더 추가됐냐면요, 애매함. 이 애매함을 통해서 내가 의미작용을 통해 총체적인 지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건데, 행동의 구조 앞에 보면요, 애매성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퐁티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정반 합이라는 걸로 이렇게 뭔가 고정된 이데올로기 잡으면 뭔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빠져나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사유하는 게 총체성이야. 그러니까 이 애매한 것들이 어떻게 지각되며 멈추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책, 퐁티 책인데, 몸의 허락 없이는 지각할 수 없다. 이 안에 나의 애매성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사유해 보는 거죠. 자, 보면은 퐁티가 데카르트, 신체는 물질이야, 정신과 신체는 따로 있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데카르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카르트는 진실의 인식과 현실의 시험, 지성작용과 감각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시대상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역사는 데카르트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퐁티는 인간의 변증법을 애매해. 네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놓치고 있는 그 모든 애매함을 같이 포함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매함을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사회와 문화 체계 안에서 감금되어 있다면 너는 반드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초월하는 의미를 또한 지니지 못한다면, 부정적이고 초월하는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면 그건 너의 본 모습 전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심적 세상과 육체적인 현상들의 대조,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부분을 찾고 차이점을 찾는 이 대조적인 것들은 부분 순간순간 육체가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의 그 육체성, 모순이 있는 저 애매한성 그 자체가 전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 안에서의 총합을 이루어야 하는 그 어떤 구조라는 거죠.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구조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소냐가요,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었고 몸을 파는 창기 일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그 감옥에서 무슨 성모 마리아상, 그 뭔가 천사 구조가 완전 바뀐 거예요. 인간이라는 질서는요, 이렇게 자기의 그 배제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지각하면요, 이전 구조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각된 것의 현상적 모습 속에 우리가 계속 지각하고 계속 저기에 계속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는요, 내재적인 의미 속에서 실존적인 표시라는 그 무언가가 있대요. 내재적인 의미에서 실존의 뭐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증상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사건, 사고들은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 표시를 찾아야 돼요. 실존적인 표시, 내 내재적에서 너 이런 의미작용이 되고 있어, 너 지난 날들의 이런 의미작용이 지금은 바라봐야 할 때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시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각된 거 안에서의 찾아내야 되는 그 무언가인 건 거죠. 오늘날 배가 아파요, 전 여름만 되면은 뭔가 공황이 와요,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이 모든 거를 추적해보면요, 제 이전에 의미작용했던 지각들이 지금은 다른 메시지로 어떤 표시적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지각, 우리가 감각된 거, 지각되고 개념이 되기 이르는데, 이걸 통해서 내적인 전체 총합을 이루는 게 퐁티의 주장이었습니다.